네, 안녕하세요. 가명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국부터 남북국. 우리가 시대 구분을 잠깐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일명 고대라고 하는 시대의 남북국까지의 경제를 좀 볼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는 경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고 내용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 해드리지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커리큘럼이나 여러분의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역사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북부터 남북국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각 강좌에서 그때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차시에서 앞 차시의 내용을 매우 짧게 서머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 정리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번 정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당이랄지 고등학당이랄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또 아니면 대학당이랄지 여러분들의 맞는 또 자매 강좌를 들으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하면은 총 5번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정말 웬만하면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면 학당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재미와 함께 유익함, 그리고 점수 3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국부터 남북국의 경제를 설명을 하려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각각의 파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자, 일단은 경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역사하면은 분야를 나눌 때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그리고 문화를 봐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그러면은 정치사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인물과 사건을 봅니다. 인물과 사건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정치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인물과 사건으로 많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경제에서는 뭘 보느냐? 뭘 배울까요? 경제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먹는 거,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 되죠. 뭔가 생산을 해야 되죠. 여기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걸 모두 다 내 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든 성인이든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산을 했을 때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하려면 생산을 할 필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든 자영업을 하면 내 가게가 있든 아니면 내가 뭔가 서비스를 하건 어쨌든 뭔가 나의 생산의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산해서 뭔가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띄어가요. 누가? 나라나 기타 어떤 공공기관에서 띄어갑니다. 왜냐면은 내가 안전하게 이 삶을 영위하는데 공공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거든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가져가요. 그게 다 띄어지고 난 다음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필드가 필요하니까 토지제도.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그러니까 농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죠? 세금을 띄어간다고? 조세제도. 네. 일단은 토지제도하고 조세제도가 굉장히
이 경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는 어쨌든 농사나 뭐 그 어업이나 하여튼간 이런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생산의 과정이나 방법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 조세에는 그냥 뭐 돈으로 뺏기는 거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 남성은 안타깝게도 군대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 또 때우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제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뭘 보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를 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를 또 보게 될 건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너 높아 낮아 이거예요. 신분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 말고 뭐 있습니까? 생활 풍습, 사회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사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회를 시스템으로 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제반의 사회 생활상 이런 것들인데 그거의 핵심은 뭐다? 신분제. 어떤 식으로 신분을 나눴었는지, 그리고 신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었는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문화죠. 문화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나누게 되겠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제일 먼저 그 얘기하는 게 우리 한자를 썼는지 뭘 배웠는지 이런 학문들, 그리고 종교, 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술이에요. 자,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뭘 배우는지를 여러분들이 봤는데 어때요? 뭘 배웠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니까 경제에서 뭐 배우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해놓고 우리가 통치체제를 뭘 배우는 건지, 통치체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하고 아무거나 막 떠올리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이거고 경제는 이거고 사회는 이거고 문화는 이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들으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거리가 막 경제 들어보세요. 이것만 딱 들어도 마음의 거리가 확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거 보면 막 토할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반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어놓으면은 뒤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는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럼 그 조금씩 변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편하지 않나요? 계속 반복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역사는 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 경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삼국부터 남북국 시대 정리를 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삼국시대고 여기가 남북국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국시대 경제. 일단은 삼국시대는 경제를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은 남북국 시대부터. 왜냐면은 이때는 싸우느라, 그리고 이제 초보 단계잖아요. 이거는 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딱 그 안정화되지 않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보시고 서로 정복하고, 특히 한강유역 생각해 보세요. 아니 4세기에는 백제 땅이었는데 5세기에는 고구려 땅에다가 6세기 되면은 쭉 또 신라 땅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부흥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내가 어느 출신인지 완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알겠죠? 어제까지는 이 나라 사람인데 오늘 되면 이 나라 사람이 되고 막 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뺏기고 뜯기고 남한테 막 깔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정복 지역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특히 이제 6세기, 7세기 가면서 신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이러고 난다면 차별을 완화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차별하고 막 밟아버리려고 그러다 이제는 내 편으로 만들려고. 차별을 완화시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치가 뭐예요? 세금 걷는 거죠? 자, 세금은
너무 쉬워요. 세금은 똑같아요. 세금은 이거예요. 일단 토지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토지세.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건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지금이야 택배로 그냥 쫙쫙 오잖아요. 그리고 뭐 직거래도 많고.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각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나라에서 딱 지정을 해주면은 그거를 그게 나면은 진상을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 공납,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안착화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치 체제를 보면 강제로 징수를 해요. 특산물도 징수하고 그 쌀도 가져가고 막 이럽니다. 자, 근데 징수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징수를 했느냐? 보통 머릿수대로 징수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지역에 포도가 나요. 포도가 나는데 그 포도를 땅 크기로 하지 않고 재산의 크기로 하지 않았고 그 집에 가족이 몇 명이냐, 성인 남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10명이면 10박스 내나 이렇게 이제 됐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일률적으로 나왔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노동력도 동원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군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부역은 뭐 댐을 그 지어야 되는데, 댐은 너무 크네요. 이렇게 저수지를 파야 되는데 삽질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을 동원하는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세금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을 높여야 돼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당연한 어떤 그 나라에서 했었어야 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철제농기구 운영, 황무지 개간, 저수지 축조. 이거는 그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때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철제농기구 운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국천왕 때 춘대추납이라고 해서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에 납부받는 형식으로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주고 대출을 해줬었던 그런 그 농민 구휼책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 지배층의 경제생활과 피지배층의 경제생활. 아, 이거 너무 편하지요. 여기는 잘 살았고 여기는 못 살았어요. 여기 잘 사는 거, 잘 살았다. 여기서 재산이 많았다는 것 뜻이거든요. 재산에 들어가는 목록이 뭐냐면 두 개인 거예요. 토지와 노비. 옛날에는 토지도 재산이었고 노비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귀족의 경제 기반으로 토지, 노급이나 시급. 그래서 관리가 됐을 때 나라에서 노급이나 시급을 줬었어요. 그 다음에 노비. 노비도 이렇게 정복민, 피정복민으로 노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데 고리대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옛날부터 돈이 있는, 그러니까 지체가 높든 안 높든 돈놀이를 즐겼나 봐요. 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 고리대. 높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어쨌든 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가을에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배가 고프니까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고 겨울에는 막 힘들고,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너무 힘드니까 대출을 받아요. 빌려요, 돈을 한마디로. 근데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못 갚으면 막 딸이 막 팔려가고 막 자기가 막 노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귀족이 노급이나 시급 이런 데서 농민을 막 동원해가지고 자기 그 개인적인 노비처럼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대농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귀족의 생활은 풍족하고 화려하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다 똑같아요. 토지 노비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뜯어먹었다. 그 뜯어먹는 거의 이름이 고울이 되었다. 그리고 큰 땅은 농장이라고 불렀다. 풍족하고 화려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내용이 세분화되는 것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세분화돼서 명칭이 조금씩 하나둘씩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지피층의 경제생활. 이 사람들은 막 뜯어먹히잖아요. 나라에게 그 조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또 뜯어먹히고, 또 동원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사는 게 힘들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존 전략이라는 거, 생존 방안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업 기술도 개발하고, 막 하여튼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농민의 경제활동, 여기 보시면은 자영농이 있고 소작농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땅인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땅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작을 한다는 건 남의 땅을 빌려서 일정 그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를 내가 먹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인 사람은 나라에다 조세를 내지 않고 소작료를 주인한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힘들죠. 근데 소작농이라도 공납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가난한 농민들은 더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농기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라에서도 철제농기구 우경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많이 하려고 그랬고, 그렇지만은 사실 신경은 본인들이 더 많이 쓰는 거죠. 왜냐면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돌나무에서 철제농기구, 그리고 우경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우경으로 발전한 게 꽤나 뒤잖아요. 그만큼 농업 기술이라는 게 뭐 갑자기 뿅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점점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는 게 몇십만 년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발전하는 과정이 우리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 부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세 공납 역인데, 조세는 보통 쌀로, 공납은 특산물로, 역은 몸으로 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가 말이 많았는데 그걸 그대로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 뿐이다.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을 보면 통일신라는 이제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조세 공납역이죠. 그죠? 조세 공납역. 조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비율. 보통 10분의 1로 얻었다. 죄송합니다. 10분의 1에서 그게 넘어가잖아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10가마니에서 한 가마니 내는 거하고 4가마니 내는 거하고 5가마니 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특산물 똑같아요. 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 갈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도로 가는 데 쓰는 건지 몸을. 자, 요렇게. 요럴 때도 동원되고 요럴 때도 동원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통일신라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장부를 사료로 좀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정문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 보면요. 이 왕토사상.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왕토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라가 있잖아요. 자, 나라가 있으면은 이 나라의 땅은 다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토사상이거든요. 왕의 땅인데 그럼 노급이나 시급 이런 건 뭡니까? 왕이 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원래 주기 전까지 한마디로 제가 중앙집권국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중앙집권국가의 그 세금 고지서에 나오는 수치인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왕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왕이 노급을 줘서 여기 세금은 네가 걷어 이렇게 그 권한을 넘겨준 거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왕토사상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맹왕국이랑 다른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쨌든 조세권을 넘겨받은 노급, 시급 그리고 백성들의 땅을 정전이라 부른다. 이제 땅의 이렇게 종류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경제 보면은 경주가 늘어나고 시장이 성장한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역을 좀 볼게요. 당나라하고 무역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들도 왔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당나라 무역하는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이런 그 무역을 하는 어떤 장소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세력. 워낙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하고 연결을 하려면 통일신라는 당나라 또는 북방의 유목민족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북쪽에 이제 북한을 빼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북쪽에 중국 아니면 러시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뭔가 다른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예, 배로 막 뭔가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청해진의 장보고 해상 세력들이 좀 부자였어요.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에서. 자, 그 다음에 발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조세곡물력.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나라 무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무역하기 위해서 그런 무역하는 무역소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발해가 아니고요. 일본이랑도 무역을 잘했어요. 왜냐면은 발해도 일본이랑 싸울 일은 별로 없잖아요. 신라는 일본이랑 완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일본이랑 좀 친했어요. 발해는. 그래서 당과 신라 사이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남북국의 지배층의 경제생활 뭐 다르겠어요?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농장 소유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농장 소유한다. 노급시급을 통해서 농민을 지배했다. 그리고 노비를 소유했다. 귀족의 생활은 사치하고 풍요로웠다. 자, 그 다음에 발해 대토지 소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다. 여기서 모르겠는 거 있어요? 없죠? 설명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해 많아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그 뒤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지배층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죠. 농민 경제정책이 어때요? 아직까지 뭔가 농사법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경지가 존재한다. 휴경이 뭐예요? 땅이 있는데 땅을 나눠서 여기는 농사 짓고 얘는 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죠. 시비법 미발달. 시비법이라는 게 뭐예요? 비료 뿌리는 거예요. 비료. 시비법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비료. 그러니까 여기 비료 뿌릴지 모르니까 여기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료를 뿌릴지 모르는데 왜 땅을 쉬게 하느냐. 이게 농사를 역사는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그 철제농기구 우경할 때 철기 시대에 설명을 잠깐 했었었는데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여기 미네랄 여기 무기질이 이렇게 있어요. 알칼리의 무기질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요. 자, 근데 이 식물이 한번 자랄 때마다 여기 있는 미네랄들이 다 먹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자, 이러다 보면은 여기 땅들이 알칼리를 다 뽑아먹기 때문에 무기질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산성만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빨개지면서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여기 땅을 이렇게 여기다 드디어 쟁기가 나오죠. 그래서 쟁기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거예요. 간다라는 게 막 이렇게 갈아대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는다. 갈아 엎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갈아 엎는다는 거 왜냐면은 이 식물이 여기까지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양소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영양소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기질의 그 어떤 그 농도가 좀 낮아지겠죠. 위에는 산성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뭐 약간 그 퇴비를 주는 느낌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기 풀이 뭐 썩거나 아니면 비가 내려서 미네랄이 또 이렇게 내려앉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농사를 짓긴 한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위에 산성이 이미 된 상태와 밑에 알칼리를 섞다 보면은 그것도 모자란 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뭐 4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치면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는 쉬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갈아도 여기가 이미 다 빨간 거지. 자, 그렇게 농사는 그래서 쟁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깊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가 필요한 거고. 이해 가죠? 자, 농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사 알기가 편합니다. 자, 수치의 부담, 조세 공물력. 얘네들은 받았고, 나라에서 받았고, 그리고 뭐 한다? 냈고. 너무 쉽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농토. 귀족이나 호족이 강탈해 갔어. 뭐 때문에? 고리대로.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향부곡. 이게 이제 나타났어요. 자, 농업에 종사하는 천민 거주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원래 그냥 평민이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향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천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을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향부곡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약간 그 평민으로서 뭔가 권리는 없고 뭔가 착취는 좀 더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해. 여기 발해는 밭농사도 짓고 농농사도 지어요. 왜냐하면 춥잖아요. 사실 발해가 옛날에 어디예요? 부여잖아요. 네? 땅이? 그러니까 부여에서 밭농반목한 거 기억나죠? 근데 이제 기술이 좀 발달해서 논도 있지만은, 쌀도 있지만은, 벼농사도 있지만은, 보통은 밭농사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축, 수렵, 어업, 수공업, 상업. 여기 보면은 발해관도 있고 굉장히 많이 무역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 자,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의 경제를 알아듣고 난 다음에 이 통일신라랑 발해랑 보니까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고려는 더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뭐가 된다?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마시고 결국에 알고 보면 답안보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없고 나 수학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놓고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정치사도 사회사도 편하게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경제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